예, 신우쌤입니다. 오늘부터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죠. 일단 오늘이 가기 전에 11시 35분인데 오늘이 가기 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법의 이름은 상투 매매입니다. 상투 매매인데 뭐 꼭대기에 있는 상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원을 뭐야,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매매가 있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인데 지금 가격 변동성이 지금 30%를 올라가고 난다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지금 별로 안 먹히고 있습니다. 안 먹히고 있고, 상투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파동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스캘핑도 할 수 있고, 특히 스윙에 잘 적합화된 그런 매매입니다. 그런 매매고, 또 그러고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이익 집단, 그러니까 메이저, 뭐 부티크, 외국인, 기관, 규모 큰 주식 동호회, 뭐 특정 작전 세력,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 표현, 그게 상한가다. 간혹 불특정 다수의 공감대에 의해서 상한가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경우 상승 연속성은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어떤 특정 창구에서 대량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상한가라면 뭐 괜찮은 상한가라고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데, 음, 그리고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으면 상한가 왜 들어갔는지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변수인데, 일단 수급 분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매수를 했는지, 누가 매수를 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그러니까 뭐 기관이 매수를 했는지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 뭐 아니면 특정 동호회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매수를 했는지, 이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재료를 봐야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 상한가를 갔는지. 포스닥에서 장 끝나면은 특징주 보통 나오죠. 상한가, 하한가, 뭐 이 종목 왜 상한가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종목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 네이버 금융에서 해당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거의 죽돌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의 강도, 상한가의 강도가 강한 상한가였는지 약한 상한가였는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상한가 잔량이 얼만큼 있었고, 장중 상한가 이후에 뭐 상한가 깨지고 다시 써갖고 뭐 그런 거를 분석하는 어떤 그런 분석법입니다. 그런 분석법이고, 됐고, 일단 상한가 캔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음, 자, 여기가 30% 상한가 상승인지 상승했는 거고, 상한가 캔들의 거의 33%, 3분의 1 정도의 조정받은 이 라인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50%, 상한가 캔들의 절반이죠. 50%, 50%를 이탈하면, 그러니까 상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의 파동입니다. 이 50%를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66%를 이탈해버리면은 3분의 1을 이탈해버리면 이 종목은 아닌 겁니다.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러고 두 번째로, 크게 만들었지. 크게 만들어갖고
지울 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어떤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어떤 첫 상한가가 나오고 첫 상한가가 나오고 두 번째 상한가가 나오고 세 번째 어떤 뭐 상한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이럴 때는 이 세 가지 캔들을 하나의 캔들로 합니다. 하나의 캔들로 만들어서 그림을 좀 크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이겠죠.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의 캔들로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의 출발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이걸 하나의 캔들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50% 지점으로 잡는 거고, 그 33%, 이 위에서 가급적이면 놀아야 됩니다. 그 66%이 지점을 이탈하면은 이건 끝나는 파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지금 했습니다. 실전에 들어가서 일년은 상한가가 아니니까 지키고, 괜찮은 어떤 최근에 어떤 상한가 DSR 제강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중국의 철강 가격 강세 수혜 기대감에 철강 주요 종목 강세 속 상한가라고 이렇게 그날 상한가 이유가 나왔죠. 그러니까 DSR 제강이나 DSR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입니다. 관련주면서 일단 지금 강하게 어떤 뭐 해갖고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이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 상한가 캔들에 이걸 정말 타이트하게 보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차트 툴로 가서 3등분선을 한 다음에, 아이고, 복잡하게 돼버렸네. 이걸 어떻게 지우더라? 딴 데 갔다 오면 다시 지워지겠죠. 하던 대로 노가다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평선을 상한가 캔들의 이게 절반이겠죠. 이 정도가 3분의 1 정도 되겠고, 이 정도가 3분의 2 정도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어디야?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상한가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상승 음봉이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틀간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얘는 지금 이제 그 과열 종목에 지정돼 있어갖고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고 있죠. 하루 거래가 일단 했는데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보통 마지막 날은 좀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왜 안 지어지지? 이걸 지어야 되는구나. 금맹. 근데 5일선은 뭐 깨진다고 봅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5일선은 깨진다고 보고
3분의 1 지점 33% 33% 이 라인 부근에서 받쳐갖고 잡는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6% 조정받는 지점, 이 라인은 당연히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겠죠.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일단 매수 시점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또 손절 라인이 확실해야 되고, 그 수익 실현은 참 애매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데, 호가창이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DSR 제강은 과열 들어갔지만은 DSR은 지금 과열 예고도 안 뜬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정도에 어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DSR 제강이 못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이 종목이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DSR 제강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누가 대장이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할 그게 못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뭐 때문에 움직였다 하는 거는 일단 알았죠. 알았으니까 수급 분석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수급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한가 들어간 날 거래원을 봐줘야 됩니다.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날 거래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일이 아니구나, 참. 2월 12일 NH증권에서 15만 주를 샀고, 한국투자증권에서 13만 주를 샀습니다. 일단 키움이 아니라는 거, 키움이 매도를 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DSR이 이렇고, DSR 제강은 어떤지 또 봐줘야 되겠죠. 12일날 교보에서 42만 9천 주 좀 많이 샀죠, 물량을. 그 한국투자에서 12만 주 샀고, 근데 일단 수급 분석은 이 정도인데, 애들이 상한가 날 이렇게 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봐줘야 되겠죠. 자, 교보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고스란히 다 틀었죠. 42만 주 샀고 그 다음날 42만 주를 그대로 다 틀었어요. 그리고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4만 8천 주를 샀고, 그러고 15일 날 964주를 팔았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고, 4만 8천 주 물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면 됩니다. 한국투자 2등했는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물량을 12만 주 샀고, 그 다음에 6만 9천 주, 2만 5천 주, 1만 천 주 대충 이렇게 팔았는데 물량 거의 다 팔았죠. 3등했는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뭐 거진 DSR 제강 같은 경우는 거진 뭐 털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상한가 만들어는 어떤 창구에서 물량을 털었다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DSR 제강이었고, DSR 같은 경우는 어땠죠? 12일날 그건 누가 썼더라? 12일날 NH투자에서 썼다 그랬죠. DSR 같은 경우 NH가 15만 주 샀어. 그 다음날 7만 6천 주 털고, 그지 8만 6천, 9만 6천, 10만 주 정도, 한 5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대충 그려온 분석상으로는 끝난 흐름 같지는 않아요.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왔다. 끝난 흐름 같지는 않고, 종목들은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정도의 어떤 흐름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참 부담스러워요. 내일 되면 바로 결과가 나오죠.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본다면은 이런 식인 거죠. 이 12월 20일 날 풍강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50% 정도 수준의 조정을 받고 다시 또 터닝해서 올라왔죠.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고, 흥국 참 패턴 괜찮은데 상한가를 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굉장히 견조하게 고가놀이 형태의 조정을 받는데 툭 떨어지죠. 이렇게 4% 정도 겹도 떨어지는데, 이때 왜 떨어졌는지 이 이유를 일단 이 당시에 가서 12월 24일 날 가서 뉴스를 보면은 왜 떨어진지 나오겠죠. 제 기억에는 이게 유시민 씨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밤 12시 하는 갈레오 방송에서 유시민 관련 자기 테마주들은 전부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은 이렇게 그 21선 부근에서 21선을 그러니까 삼각 캔들의 5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죠. 이걸 줄을 끊는 방법이 있었는데, 수평선 50%이 삼각 캔들이 50%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뭐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스윙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고, 운 좋으면은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은 무한데 손실은 아주 제한적. 그러니까 66% 지점을 이탈하면은 그러니까 손절을 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 말고 한국내와 만만한 종목들 위주로 해갖고, 한국내와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 금요일 날 일단 상한가를 갖고, 한국내화가 북한 그 자원개발 관련주죠. 내화물 자원개발, 시멘트, 제철, 제강, 전력 설비, 뭐 필수 소비 어떤 제 관련주인데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그냥 도지형의 어떤 상승 조정을 탁 받았죠. 그러면서 3일째 그 상한가 가까이 뭐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캔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의 캔들을 봐야 한다고. 이 상승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의 캔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지 아프 다 없어지는구나. 대충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수평선 이 정도가 50% 지점이고 그렇지, 이 정도가 30% 33% 조정받는 지점이고, 뭐 이 정도가 66% 조정받는 지점입니다. 이 라인을 66%를 이탈하면은 일단 버린다. 그러고 33% 이상에서는 위에서 놀 때는 매수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매수 상태였죠. 매수 상태였고, 이건 지나간 차트입니다. 지나간 차트에서 성공했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은 정말 괜찮은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 GT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최근에 제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극 캔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만큼 큰 어떤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만큼 캔들이 만들어졌고,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50% 라인, 아이 마음이 삐트니까 33% 라인, 마음이 삐트니까 글자가 똑바로 끄지는 못하네. 뭐 대충 이렇게 꺼지는데 이 33% 위에서는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 얘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여기에 맞는 종목을 본다면은 일단 용평 리조트 통일교 재단 관련주죠. 통일교에서 북한 사업을 할 것이다. 또 그러고 경기 파주에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용평 리조트의 어떤 내용 자체가 아란테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 어떤 대형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용평 리조트는 이렇게 그 남한 지역이고 아란티는 북한 금강산 북한 지역에 있다는 거. 용평 리조트가 일단 리스크는 덜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 이만큼 긴 어떤 상한가에서 이만큼 긴 상한가에서 30% 가마 뭐 이 정도 됩니까? 50%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66%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손절 이런 거는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50%에서 손절할 것인가 66%에서 손절할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33%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얘는 매수를 지금 할 만한 어떤 자리에 와 있고 그 변수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정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뉴스 찾기도 부담스럽고 아마 이날 됐겠죠. 올라가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6일 정도에 지났으니까 4일 정도 지나면은 해제 요건이 되니까 월화수목 목요일 정도에 어떤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뭐 수목 정도 수준에서 한번 봐줘야 될 어떤 그런 차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 투자긴고 해제되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파동을 노린다면은 또 그렇지만은 또 변수가 다음 주 27일, 28일 날 2차 북미회담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는 정말 아주 적절한 어떤 매수 시점이 되겠네요. 이건 스윙입니다. 스윙.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고 조비, 호성 OMB 호성 OMB도 여기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위에서 일단 33%를 잡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봐주는데 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뭐 굉장히 견조하게 받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상한가에서 갭 뜨고 갭 위에서 국가놀이 하는 거죠. 국가놀이 조정받는 그 케이스가 제일 좋은데 계속 얘는 이렇게 뭐 어떤 매수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방법을 제가 2004년도 2000년도 초반에 이걸 만들어서 15년 이상 울고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뭐 시장의 흐름을 뭐 이상하게 잡아간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또 그러고 이 방법으로 책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2007년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뒤늦게 책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은 상조 매매법이라 그래갖고 상한가 조정 뭐 그래갖고 하면서 강의를 해놨는 게 있더라고요. 상조 왠지 상조 회사가 갑자기 생각나갖고 이름은 잘못 짓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종목을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그냥 가제로
일단 임시적으로 짓는 게 상따가 상원이니까 이건 상투로 하자. 그냥 상가 이후의 파동이니까 상투로 하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종목 좋은 점은 급등하는 종목을 우연찮게 잡았어 급등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운 좋으면. 또 그러고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때 어떤 첫 상한가가 나오고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어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시장 주도주에서 놀 수가 있어요. 이 매매를 하면은.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가 12시 잤으니까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 매매에 대한 어떤 실전 매매를 드리겠습니다. 그 매매 기법을 하나 소개하고 일주일간 어떤 실습 그 과정을 거치고 다시 새로운 매매를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괜찮은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법이고, 그 세부적인 거는 차차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상한가가 나왔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거의 무너지지만 한 방은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양이고, 토박스 코리아 얘도 이 전체를 하나의 큰 상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절반 정도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상한가 있고 상한가 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파동 먹을 수 있는 파동이 나왔고, 지금은 거래량 줄어들면서 좀 딜리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도대체 상한가를 언제 쳤길래 이게 올려져 있지? 친 적 없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카카오, 한국내와 SCD, 우원개발 참 괜찮은 종목도 참 많죠.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위에서 견제하게 지지받고 먹을 수 있는 틈새가 굉장히 많죠. 21선 위에서 이렇게 한 번씩 칠 때 그냥 밑꼬리 길게 달리는 어떤 캔들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건 10%짜리거든요. FNST 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고 3% 위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조정을 받고 2차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스윙으로 하면은 돈 좀 되겠죠. 뭐 대충 5천원 정도에 잡았어. 지금 7천원이면은 40% 수익입니까? 이 가능한 어떤 거고, 덱스티 같은 경우도, 덱스티는 상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긴가? 여긴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고. 변형된 상투도 있는데 지금은 정석적인 어떤 상투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TBC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고 계속 상한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내일 정도 21선 바짝 붙였는데, 내일 정도에 뭐 가든지 깨지든지 뭐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얘는 JNK 얘는 끝났죠. 50% 지금 이탈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얘는 거의 끝났죠. 지금 현재선은 거의 끝나는 모양이고, 동양 피톤도 21선 이탈해버렸고, DRGM 신규주인데, 신규주는 사실 항상 한 방이 있어요. 20선에서 이렇게 빌빌거릴 때는 한 방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봐줘야 되고. YBM넷 이거는 유시민 관련주고, 여기서 상한가가 나와서 상한가 위에서 뭐 그런대로 괜찮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어떤 위에 슈팅 나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다려 볼 만한 어떤 그런 패턴입니다. 그 플랜티넷 같은 경우도 30% 위에 있죠. 지금 얼추 30%쯤 되겠네. 그러니까 좀 봐줘야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보수적으로 봐줘야 되고 66%까지 빠지면은 그냥 손절. 빗살 제거했고 풍광도 아까 했죠. 테스에는 지금 33% 정도에서 견조하게 이렇게 뭐 받쳐주는데 내일 잘 봐야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 참 무풀이 위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이 거의 안 달리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질문사항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고 방송 듣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면 성심성의껏 제가 사람 없을 때 댓글이 뭐 수만 개 달리면은 일일이 뭐야 그 답변을 하기 힘들지만은 지금은 댓글 달려도 한두 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줍니다. 참 어제 화면 잘 안 보인다고 하신 분, 화면을 제가 이거 어떤 녹화를 크게 해버리면 화면이 작게 보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어요. 그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테스는 내일 봐줘야 된다 하는 거. 하여튼 내일 봐줘야 돼요. 테스는. 그렇게 일단 매매기법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